자,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믿는데요. 광전자공학 그 첫 강의죠. 뭐 갑자기 제가 외부에 일이 생겨갖고 첫 강의부터 녹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상대로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인 관계로 음, 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한 학기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강좌를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광전자공학, 포토닉스라고도 하고요. 또는 옵토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죠. 우리가 전자공학 그 학문의 뜻을 두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전자공학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갈래라고 할까요? 또는 응용 분야의 하나로 빛이라는 어, 일종의 또 다른 수단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걸 통신에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광통신, 여러분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광통신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빛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또는 조명, LED, 또 궁극적으로는 또 이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의 꿈이 OEIC라고 하죠. 옵토 일렉트로닉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뭐 이런 것의 약자죠. 지금 우리가 반도체 칩 같이 이런 IC 칩이 대부분의 그 신호의 운송 수단이 전류라는 컨덕션 메커니즘으로 신호를 운반하고 있다면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느리죠. 우리가 언제나 이런 속도에 버틀내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RC 딜레이입니다. 저항과 캐패시턴스를 피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칩이 아무리 속도가 빨라지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속도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그 신호의 운송 수단을 빛으로 바꾸자. 즉, 칩 안에 모든 배선 구제를 인터커넥트라고 하죠. 반도체 칩에 이런 특히 이제 로직 칩 같은 경우는 뭐 십몇 층의 배선층들이 존재하는데요. 복잡하고 뭐 그 길이도 엄청 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광통신으로 대체하자. 라는 것이 반도체 소자의 궁극적인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제가 PhD 과정 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어, 제가 속했던 랩도 이런 OEIC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을 연구하고 그랬던 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빛의 예, 그러니까 빛의 광침 내에서 아주 미세한 스케일의 빛의 광통신이 이루어지려면 빛을 어, 발생시키는 신호원, 우리가 흔히 이제
LED, 우리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또는 LD, 레이저 다이오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빛의 신호를 만들게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배선에 약해진 빛의 신호들을 증폭시키는, 빛을 증폭시키는 그런 또 어, 방해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최종 수신단 쪽에서 이 빛의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읽을 수 있는 포토 디텍터, 광 검출기가 또 필요할 겁니다. 또 우리가 배선에 해당하는 빛이 일정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빛이 돌아다니는 일종의 통로죠. 우리가 이거 전류에 비유하자면 배선, 금속 선이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빛에도 이와 같이 빛이 다닐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웨이브 가이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미세한 스케일로 반도체 칩을 제작할 때 집적화해서 인테그레이트해서 서킷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OEIC라고 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OEIC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칩에 접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이런 일렉트로닉스와 옵틱스, 광학의 일종의 융합된 학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옵토 일렉트로닉스, 광전자공학,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다루는 반도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리전자 같은 데서 배웠겠지만 실리콘 같은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은 굉장히 불리해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렉트 밴드갭 물질, 대부분이 화합물 반도체죠. 그래서 이 화합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물론 실리콘도 일부 적용되고는 있지만 어떤 효율을 떠나서 내가 코스트 측면에서 실리콘이 유효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런 반도체 소자들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반도체 분야도 있고 또 이런 벌크 테크놀로지 분야도 있는데 반도체 분야라면 이런 화물 반도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 여기 뭐 내 정보가 여기 실려 있는데요. 주로 저랑 컨택을 하실 때는 수업 관련돼서 질문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메일로 1차적으로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내가 매일 뭐 두세 번씩은 이메일을 체크하니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신속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교육조교 정보가 나와 있고요. 내 대학원생인 이승민 학생이 주로 이 교육조교는 과제 채점 관련돼서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과제 채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내가 이 교육 쪽에게 다 일임을 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채점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할 겁니다. 만일 시험 관련돼서 또는 강의 전반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물론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과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1차적으로 교육 쪽이랑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쪽에도 뭐 대학원생이 바쁘니까 가능한 한 이메일로 먼저 상담을 하시고 연구실은 교육조가 있는 연구실은 신공학관 7130호입니다. 우체전자 연구실이고요.
자, 이 강의는 실습 요소는 없고요. 100% 이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선수 과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음, 아마 이게 강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물리전자 1, 왜냐하면 LED나 LD 같은 이런 다이오드 종류들이 PN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전자 1에서 말미에 PN 다이오드를 공부하죠. 이 PN 다이오드에 대한 걸 다시 강의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PN 다이오드에 대한 이해는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물론 아주 짧게 PN 다이오드가 어떻게 워킹하는지,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까요? 빛이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여러분들. 어, 보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빛은 전자기파 파동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에서 배웠겠지만 빛이란 또한 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 두 가지 성질이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중성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주로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빛이라는 것을 파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즉, 빛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거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이런 그 전자기파의 속성,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어, 이런 전자기파의 중요한 어떤 컨셉과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지표들을 뒤이어서 여러분들 뭐 일반 물리학이나 고등학교 물리 때도 뭐 아마 배웠을 거라고 믿는데요. 빛의 여러 가지 성질들, 고유한 성질들이 존재하죠. 빛이란 간섭을 일으키고 회절도 일으키고 굴절도 일으키고 반사도 일어나죠. 등등 여러 가지 그 빛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챕터 1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빛의 전반적인 옵틱스라고 하죠. 광학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게 되면 어, 이제 웨이브 가이드. 이 빛이 다니는 일종의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웨이브 가이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 굳이 번역을 하면 도파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길도자, 여기서 길도자는 아니고 인도할 도자를 쓰죠. 이게 다 일본식 번역입니다. 파동. 파동을 일정한 길로 가이드해주는, 길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어떤 경로, 관이라는 뜻이죠. 이 도파관 또는 웨이브 가이드라는 개념은 빛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초고주파공학 같은 걸 들으면 소위 RF 신호, 전파도 일종의 파동 아닙니까? 또 전자기파 일종이고요. 이런 어떤 전파가 일정한 길로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우리 일종의 가공물이죠. 그런 것도 도파관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 2에서는 우리가 웨이브 가이드란 무엇이고, 웨이브 가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광섬이죠. 옵티컬 파이버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지하에 다 매설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인터넷망 또는 통신망을 구축한다 하면 그 먼 거리, 심지어 한국과 저 미국을 가로지르는 태평양 해저 밑에도 이 해저 케이블로 이 옵티컬 파이버가 깔려 있죠. 자, 그래서 이 웨이브 가이드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을 챕터 2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능동 소자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LED, 라이트 이미팅 다이ode, 우리가 뭐 조명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LED,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포토 디텍터, 솔라셀, 이러한 이것이 반도체 기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반도체 기반이 아닌 그런 벌크 형태의 어,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이오드란 다 반도체 기반의 소자를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뭐 솔라셀에 이르기까지 아, 다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잠깐 교재를 볼까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카삽이라는 분이 쓰신 여기 있죠. Optoelectronics and Photonics. 그다음에 부제가 Principles and Practice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게 내가 2판이고요. 이게 아마 3판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최신판인지 1판도 물론 있었고 1판으로 내가 강의도 했었고요. 근데 어, 이게 우선 먼저 내가 양해를 구할게 이 책이 이 광전자공학에 대한 교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어, 근데 뭐 이 카삽책 유명한 책이죠. 근데 사실 이 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엄밀히 말하면 이거 뭐 대학원 수준도 살짝 넘는다고 할 정도로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다루려면 한 학기는 물론 모자라고요. 또 여기 있는 좀 심도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도 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학부 수준의 분량에 맞고 또 수준에 맞는 내용들을 내 강의 노트에 추려서 강의 노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내 강의 노트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이 교재를 꼭 읽어보시고 여기에 내 강의 노트에 다르지 않은 뭐 수학적인 모델이라든지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가는 어,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5%, 합의 80%고요. 그 다음에 과제, 아마 챕터 하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과제가 부여될 텐데요. 한 서너 번 정도 과제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고요. 그 다음에 출석이 1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전자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어, 떤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될 것인지
물론 요 할당된 주에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일주가 월화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첫 주가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할당 내용들은 그때그때 봐서 시간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상당한 시간 한 3, 4주에 걸쳐서 그 잠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시간이 없고요. 전자기파 그 뿌리는 맥스웰의 네 가지 이퀘이션이죠. 우리가 그 네 가지 이퀘이션을 좀 다루자는 건 아니고 여기로부터 이론적으로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전자기파 그리고 이 전자기파의 일종인 빛, 이 빛이 갖는 네이처, 속성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광학, 옵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학적인 특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챕터 2에 해당하는 웨이브가이드, 도파관이란 무엇이고, 도파관에서 중요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떤 음, 설계가 이런 좋은 도파관을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챕터 2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끝날 쯤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다루게 될 능동소자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입니다. 고전적인 형광등 계열이라든지 다 열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홀로겐 램프도 마찬가지고 많이 써왔던 그래서 이 형광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이런 램프들은 근본적으로 거기 필라멘트가 있죠. 그래서 전자들이 방출돼서 이 전자들이 그 형광 물질에 충돌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형광빛이라고 하죠. 플로레센스를 이용하는 그런 빛들을 해왔죠, 쭉. 근데 그러다 보면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서 그 필라멘트로부터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용했던 고전적인 램프들은, 어, 어, 우리가 주어진 전기적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열로 손실되어 왔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보다 효율성이 있고, 어, 뭐 그런 그 어떤 조명의 수단으로 이제 LED가 등장을 한 거죠. LED가. 물론 수명도 더 훨씬 길죠. 그래서 이 LED, 물론 조명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어떤 매력적인 분야를 갖고 있는 이 LED에 대한 얘기들을 챕터 3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에 대한 얘기. LED나 레이저나 사실은 전기적인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어떤 소자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닮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레이저란 빛은 매우 어테뉴에이션이 잘 안 돼, 우리가 감쇄가 잘 일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또 직진성도 매우 강하죠. 어, 이 레이저란 빛은 그러면 우리가 LED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빛과 어떻게 다르고 또 이런 레이저는 또 레이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죠. 아,
이 레이저도 뭐 한때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저희 무인 자동차의 라이다라든지 또는 홀로그램 등등 이런 어떤 미개척 분야에, 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분야, 어떻게 보면 레이저는 그 포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탈출로를 찾고 있지 못하죠. 옛날에 여기서 광픽업용으로 여러분들 CD나 DVD 같은 그런 매체를 많이 사용했던 시절에는 여기에 이제 소위 그 LD 다이오드가 다 하나씩 들어갔던 겁니다. 광을 픽업하기 위한 소자로, 광을 방출하는 소자죠. 근데 이제 이 매체가 이제 자꾸만 SDD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CD라는 건 거의 사라져 버리고, DVD도 뭐 우리 이제 근처에서 거의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위 LD라는 것이,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것이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활로를 찾고 있고, 뭐 여전히 근데 이제 LED처럼 그 비즈니스가 이렇게 자꾸만 커가고 있질 못하는 거죠, LED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라이다라든지 어떤 새로운 분야를 자꾸만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레이저란 다이오드 기반의 레이저가 있고, 또 여러분들 가스 레이저가 있죠. 여러분들 뭐 수술용 레이저라든지 군사용 레이저라든지 하이파워죠. 대부분 파워가 큰, 뭐 1와트급 정도 되면 뭐 군사용으로 쓰기에 어, 벌써 뭐 가공이나 1와트 정도의 레이저를 맞으면 위험하죠, 인체는. 이런 레이저들은 대부분 이제 가스 기반의 반도체 레이저가 아닙니다. 아직은 반도체 레이저는 그 정도의 하이파워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요. 이런 가스 레이저들은 또 나름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이런 빛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다면 빛을 감지하는 장치가 또 필요하죠. 이게 바로 포토 디텍터입니다. 이 광검출기라고 불리는 이 포토 디텍터는 또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떠한 종류의 소자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 포토 디텍터란 빛의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우리가 검출하기 위한, LED나 LED와 반대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빛의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것이 포토 디텍터라면, 이걸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즉 빛이 갖는 에너지를, 광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에너지의 관점에서 소자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뭐 포토볼테이크 셀 또는 솔라셀이라고 불리는 태양전지류의 디바이스가 되겠죠. 뭐 솔라셀 여러분들 뭐 시중에서도 많이 어, 보고 있을 텐데요. 어, 솔라셀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가 온고잉 상태인 그런 뭐 효율을 올리기 위한, 또는 대면적, 또는 쉽게 만들고, 또는 집적 가능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가능한 한, 너무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어떤 컨셉이나 모델은 필요하다면 다뤄야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부지런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살펴볼 예정입니다. 15주차째 때 우리가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요. 실제 1주 날라갔고 15주 마지막 시험주 제외하면 사실상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 12주, 13주밖에 안 됩니다. 강의 수로 따지면 뭐 24강의, 25강의 뭐 이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내일이 되겠네. 그러면 녹화는 제가 미리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거는 월요일일 거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빛에 대한 얘기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녹화를 뜬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뭐 수업 관련돼서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요. 화요일 날 강의 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만나서 반갑고 원학기 원격 강의로 진행이 되겠지만 힘차게 이렇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